모의고사 6회에서 그 차트 작업에 보면은 그동안 꺾은 선 그래프가 이 완만한 선의 그래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죠. 일반적으로는 이 꺾은 선 계열이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우리가 이 완만한 선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 그 계열 옵션 페인트 통을 눌러 보시면은요, 요 밑에 완만한 선이라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걸 해제했을 때는 이렇게 딱딱 각이 지는 직선으로 꺾은 선이 만들어지는데, 계열 옵션의 밑에 보시면은 완만한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선을 클릭하시고 계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가서 여기 채우기 및 선이라고 하는 페인트 통 누르시고 하단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완만한 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6회를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대부분 다 수행을 한번 해 보셨고요. 네. 뭐 2, 3, 4작업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으셨다면은 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1작업에서 함수 부분, 함수 부분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문제였을 텐데요.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순위라고 되어 있죠. 고등학생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등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하고 랭크 EQ를 써라. 아마도 이제 이 랭크 함수가, 이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요새 문제 유형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1위부터 3위까지는 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 이제 이럴 때는 일단 랭크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랭크를 설명을 드리면, 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맨 첫 번째 수채화의 순위에다가 셀 포인터를 놓고, 즉 I5에다가 셀 포인터를 놓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서 recall RAN 하면 랭크 EQ가 보이잖아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랭크 EQ 순위를 구하는 함수의 세 가지 인수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넘버가. 그러면 우리는 순위를 어디서 구했냐면 고등학생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701명 여기가 넘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F라는 것은 이 701명을 포함해서 순위를 구하려면 701명을 포함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에 고등학생 끝까지가 REF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REF는. 그 다음에 이제 오더라 하는 것은 순위를 구하는 방법인데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거기에 범례가 딱 나오잖아요. 보기가. 거기에서 보기를 딱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순위가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여기 첫 번째 데이터 701명 클릭하고 콤마 REF는 701명부터 508명인데 이 수식을 복사할 때 요 REF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F4를 눌러야 돼요. 절대 참조하는 거 잊지 마시고
F4 누르고 나서 쉼표 찍으신 다음에 내림차순 0번이죠. 더블 클릭 입력 완료하면은 네, 이렇게 3등 하고 나올 거고요. 이거 복사해 보면 이렇게 3등, 7등, 5등 다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인수인 REF를 범위 주고 나서 그냥 상대 참조 그대로 두고 다음 작업 진행하는 거. 이런 실수 할 수 있는데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범위 주고 나서 바로 F4를 눌러 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콤마 찍으면 이제 내림차순 더블 클릭하면 0이 입력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if를 또 쓰라고 했느냐면 이런 순위는 1등부터 3등만 구하고 나머지는 빈 공백으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앞에다가 자, 맨 위에 다시 여기 I5에다 셀 포인터를 놓고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IF, 이때 if가 필요한 거예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if의 첫 번째 인수는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죠. 이게 조건. 두 번째 인수는 value if true가 바로 참값이었단 말이죠. 조건에 맞으면 와야 되는 값. 그 다음에 콤마 찍은 다음에 value if false는 거짓값이었지 않습니까? 거짓값. 즉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와야 되는 값.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3 이하이다라고 주고서 조건을 순위가 3 이하이면 참, 순위 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거짓, 공백으로 해라. 이렇게 줄 거예요. 거짓은 공백으로 해라. 자, 그러면은 앞에 지금 if를 넣고 괄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요 랭크 함수를 뒤에서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이걸 쫙 범위 줘가지고 범위 주는 방법은 알자 앞에 커서가 깜박일 때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부분을 딱 클릭하면 이와 같이 쉽게 범위를 줍니다. 거기서 Ctrl C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떠두면 조금 있다가 뒤에서 참값을 줄 때 간단하게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3등 이하라는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크거나 작거나 같다 3. 네, 이렇게 해야죠.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이렇게요. 앞에 순위 구해, 아까 순위 구하는 함수였고, 그 뒤에다가 작거나 같다 3. 이게 뭐예요? 1등부터 3등에 해당되는 숫자이죠. 이 수식으로 지금 로지컬 테스트를 준 겁니다. 자, 이제 콤마 찍어야 되고요. 아까 복사 떠놓은 랭크 함수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참값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value if true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콤마 찍어서 value if false를 줄 차례입니다. 콤마 찍고 value if false가 거짓값인데 거짓값은 공백으로 해라. 큰 따옴표 2번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맨 뒤에 괄호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로 보면은 if의 이 부분은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되고요.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또 랭크로 시작해서 이 부분은 if의 참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쌍따옴표 2번 찍은 것은 if의 거짓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f의 기본식은 조건, 콤마, 참, 콤마, 거짓이다. 그래서 조건은 1등부터 3등까지 참, 순위를 구하라. 아니면 공백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if 함수의 해석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다시 복사하시면 1등부터 3등만 순위가 표시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안에 있는 함수부터 하나씩 이해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수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구분. 분과 오른쪽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네모 하나, 2면 네모 둘,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와 write 함수를 써라. 자, if를 쓸 때 조금 전처럼 둘 중에 하나, 순위를 구하든지 공백으로 하든지, 이러한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일 때는 if를 한 번만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구분에서는 if를 쓰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모 하나이거나 네모가 둘이거나 공백이거나 세 개 중에 하나일 때는 if를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이 writ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분과 오른쪽에 첫 번째 글자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분 여기 셀 포인터 놓으시고 니콜 rig write 더블 클릭, 분과 B5 클릭하고 콤마 오른쪽에 한자니까 1 하면은 한자를 가져오는지를 봐야죠. 1 가져왔죠? 이 write 함수는 문자의 삼형제 함수가 있죠. left, right, mid. 이 세 가지 문자 관련 함수가 문자가 있는 값에서 문자를 분리시켜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left, right, mid라는 함수입니다. right는 오른쪽에서 몇 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1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숫자를 가져왔는지 문자를 가져왔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문자입니다. 왜냐? 여기 평면, 여기 문자에서 이거 하나 가져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1이면 네모 하나, 2면 두 개,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if를 넣습니다. 자,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시고 if 더블 클릭.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1이면 하는 게 뭐예요? 같다 1인데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같다 1. 그러면 이건 숫자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콤마, 자, 큰 따옴표 찍고 미음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네모, 다시 한자 키 눌러서 펼쳐보기 해보시면 여기 네모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숫자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식이 됐는지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콤마, 자, 1이면 네모 하나다 라는 참값을 주었습니다. 자, 거짓값을 이제 줄 차례인데 두 개와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if를 써야 됩니다. if 거짓값에서 if를 또 써요. if 더블 클릭. 자, 로지컬 테스트 앞에 썼던 write 복사해 와도 되고요. 새로 입력해도 좋아요. 앞에 있던 write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로 바꿔요. 2하고 같으면 콤마 큰 따옴표 찍고 미음 한자 보기 변경 눌러서 요거 하나, 또 미음 한자 보기 변경 눌러서 이거 하나, 네모 두 개, 그 다음에 콤마. 자, 이제는 이제 value if false죠. 마지막 false는 뭐예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공백 두 개, 공백으로 하라 아까 그랬으니까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네. 그리고 if를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열린 괄호가 두 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닫을 때도 괄호가 두 개 닫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과연 나올까? 네, 입력 완료했는데 공백이 나왔습니다. 공백이.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건 뭐예요?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것은 공백이다 그랬는데 여기 분명히 조금 전에 1이었는데 공백이 나왔습니다. 복사해도 다 공백이에요.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평면이라고 하는 요 B5에 있는 요 값은 이미 이게 문자 값입니다. 문자 중에서 뒤에 있는 한자 가져온 1도 역시 문자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1이다, 2다 하는 것을 숫자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여기를 일자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 문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2자 앞과 뒤에다가도 큰 따옴표. 자, 우리가 숫자 1인 경우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앞뒤에 넣을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 2자도. 그렇지만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게 문자로 인식이 되니까 나타납니다.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예에서 펄스가 나오더라 하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 인수인 거짓값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요 따옴표 두 개를 맨 마지막에 이걸 안 주신 거예요. 예, 안 주신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펄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맨 마지막 거짓값이라는 값을 아직 안 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거짓값 맨 마지막에 큰 따옴표 이렇게 두 번 찍는 것이 마무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수식은 이것인데 이 완성된 수식을 여러분이 완전히 뭐예요? 소화해야 됩니다. 소화. 완전히 소화하셔야 돼요. 자, 1번과 2번이 if가 다 들어가는 함수예요. if 함수. 1번도 if 함수를 써야 되고 2번도 if 함수를 써야 되는데 2번 문제는 if를 2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중학생 최소 참가 인원. 정의된 이름 중학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스몰 함수를 써라고 그랬네요. 원래 최소값은 민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스몰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스몰로 중학생의 최소 참고 인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수식임을 클릭합니다. 니콜 SAM 하면은 스몰이 SMA죠. SAM이 아니라 SMA 하면 스몰 보이죠? 더블 클릭. 어레이 콤마 K. 어레이는 범위예요. 범위는 F3 눌러서 중학생 선택하고 확인. 그냥 중학생 타이핑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F3키 실무에서는 정의된 이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해서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F3 눌러서 내가 정의된 이름을 골라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예. 여러분 ITQ 시험 볼 때도 F3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콤마 K가 뭐예요? 몇 번째? 가장 최소 1. 첫 번째가 1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 자, 그렇게 1하고 가로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151이 가장 작은 겁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 중학생 중에서 이게 제일 작은 숫자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문제. 평면 1의 고등학생 평균 인원을 구하라.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모양입니다. 버림하여 정수로 구한 결과에 명을 붙이시오. 버리는 함수 int 함수 사용하라 그랬고,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Average를 써서 평균을 구하라 그랬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붙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dAverage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를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ecall dAverage 보이죠? 세 번째 dAverage 더블 클릭.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항상 세 가지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있는 데이터 전부를 주는 거고요. 필드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어디에 평균을 구할 거냐 하는 것이고, 크리테리어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필드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부터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필드와 레코드 전부를 범위를 줍니다. 콤마 찍으시고 필드는 고등학생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고등학생 F4셀 필드를 클릭해 주면 돼요.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아까 문제에서 그랬죠. 그래서 평면 1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여기 보면 평면 1의 고등학생 평균이니까 여기 분과가 평면 1 여기를 드래그 해 주시면 그것이 크리테리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괄호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 647.333333이 나오는데 버리라고 그랬죠. 인트를 써서 자릿수 정리하는 건 맨 나중에 껍데기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고 int 더블 클릭 인트 맨 뒤에 클릭하고 그냥 괄호 닫으면 됩니다. int 함수는 인수가 하나예요. 앞에 입력한 dAverage 함수 인수를 그 dAverage 함수 전체를 하나의 인수로 보면 돼요. 그래서 int는 앞에 넣고 괄호 연 다음에 맨 뒤에 그냥 괄호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int 괄호 열고 뒤에 괄호 닫고 끝. 647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int는 소수를 버리고 가까운 정수로 되돌려주는 함수다. 다음에 5번 대회 요일입니다. I13셀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I13셀이 지금 대회 요일이 여기에 대회 날짜가 입력되어 있어요. I13셀에 있는 요일을 여기다 구하라 이거예요. 취즈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써라. 이 문제도 여러 번 우리가 해봤는데요. 먼저 weekday를 먼저 써서 요일을 숫자로 구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equal WEE 하면 weekday 보이죠. 더블 클릭. 자, 시리얼 넘버가 뭐예요? 날짜가 입력된 셀이죠. I13셀을 참조해야 되니까 여기 날짜 5월 9일 날짜 우리가 입력한 값이죠. 클릭하시고 콤마. 자, 어떠한 옵션을 쓰냐면은 월요일부터 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월요일이 1인 게. 그래서 2번을 쓰자 이거예요. 가로 닫고 입력 완료 해보시면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번째 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얘기죠. 금. 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6번째죠. 근데 이거를 요일로 표시하려면 위크데이 혼자는 안 돼요. 위크데이는 숫자로만 요일을 표시하니까 취즈 함수 이때 쓰면 좋아요. 자, 위크데이 바로 앞에다가 ch o 하고 취즈를 찾습니다. 더블 클릭. 자, 취즈 함수는요, 인덱스 넘버 여기에 어떤 값이 숫자가 오면은 그 숫자가 1이었을 때 값은 value 1, 2였을 때 값은 value 2, 3이었을 때 오는 값이 value 3, 4이었을 때 오는 값이 value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었을 때, 2였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취조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크데이가 숫자 아까 6을 구했잖아요. 자, 맨 뒤에 커서를 넣고 콤마 찍어요. 네, 그리고 1부터 7이었을 때 값을 여기다 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큰 따옴표 찍고 월요일부터 큰 따옴표 콤마 화요일 계속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수요일 목요일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으면 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밸류 7까지 예. 1이면 월요일, 2면 3이면 4면 5면 6이면 7이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력 완료하시면 토요일이다 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문제. 경연시간 Vlookup 함수죠. H4셀에서 선택한 부문에 대한 경연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채화라고 우리가 그 유효성 검사를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채화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면은 경연시간 오전이냐 오후냐 이걸 여기다 나타내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셀 포인트를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VL 그러면 Vlookup 보이죠. 더블 클릭. 자, Vlookup의 인수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lookup value 찾을 값,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표의 범위,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오느냐, 네 번째 렌지 룩업 정확히 일치냐 유사 일치냐 이걸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룩업 밸류는 바로 여기 수채화가 룩업 밸류가 됩니다. 찾을 값 콤마 찍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 수채화를 항상 왼쪽에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범위를 여기서부터 줘야 돼. 여기서부터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문부터 쫙 해서 레코드 전체 C4부터 J12를 주거나 경연시간만 구하면 되니까 C4부터 H12를 주거나 아니면 선생님 C5부터는 안 되나요? 이렇게 줘도 됩니다. C5부터 줘도. 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필드를 포함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는 Vlookup을 강의할 때 Vlookup도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필드를 함께 주기를 권장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여기서부터, 어떤 건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필드를 다 포함해서 REF 값을 주자.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주더라도. 자, 콤마 찍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문이 가장 범위의 왼쪽 첫 번째 열에 와야 돼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경연시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를 주면 안 되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줘야 돼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인덱스는 뭐예요? 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을 클릭해도 되지만 Vlookup에서는 꼭 숫자로 열을 세워줘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연시간이 6번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유사일치는 숫자일 경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예요? 수채화, 한국화 이런 문자 값이죠. 정확히 일치 찾아야 돼요. false. 네. 가로 닫으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전이라고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채화를 만약에 소묘로 딱 바꾼다. 소묘는 오후. 네. 바뀌죠? 수채화 하면 오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VLOOKUP이라는 이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 if 함수하고 같이 매번 모의고사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매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작업에서 함수 부분, 함수 부분을 한번 같이 쭉 해봤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 조건부 서식에서요, 7번에, 아, 예. 네, 조건부 서식에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서의 그 마지막 한 명은 파란색이 없잖아요. 예, 없어야죠. 저는 제일 약하게 하나 있거든요. 아, 그거 최소값, 최대값을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범위를 줘가지고, 그 조건부 서식 마지막 7번 문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세규칙, 저는 이제 규칙 관리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규칙 관리에 가서 여기 규칙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거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자, 스타일은 색은 파란색으로 채웠는데 여기 우선 서식 스타일이 데이터 막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하시고 색깔은 파란색을 주시는데 여기 종류가 자동으로 돼 있다든가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으면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나가면 여기 한 명에 파랗게 약간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보면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 가서 수정을 또 다시 할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류에서 여기를 최소값 여기를 최대값 이걸 적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꿔놓으면은 최소값은 아예 그래프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키우더라도 최소값에는 전혀 눈금이 없고 최대값은 그 셀을 꽉 채우고 그래서 고치려면은 그렇게 해서 고쳐줍니다. 여기 범위 주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 가서 여러분이 만든 규칙을 편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데이터 막대로 돼 있고 여기 색깔은 파란색으로 돼 있고 종류가 최소값 최대값 이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요게 제가 지금 정답을 불러낸 파일인데요. 이게 행의 높이를 몇으로 했나 이렇게 보니까 행의 높이를 22로 했네요. 행의 높이를 21.9니까 22. 근데 이거는 뭐 꼭 22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로 하라고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하라는 거니까 뭐 아무래도 너무 여기가 너무 좁으면 행의 높이가 너무 좁으면 보는데 불편하죠. 이렇게 좁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아까 어때요? 이 상태가 보기 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 높이를
이 정답 불러내 보면 그 적당한 높이가 있을 거예요. 22 정도로 이렇게 평소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또 혹시 1작업에서든지 아니면 2, 3, 4작업에서 여러분 추가적인 잘 안 되는 거 혹시 있으셨나요? 자, 없으신 것 같습니다.